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장문의 친절한 강사 김정우입니다. 자, 영장문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어렵게 생각을 하시죠. 말하기도 어렵지만 쓰기는 더더욱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말하기도 물론 그렇지만 쓰기도 연습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실력을 또 많이 우리가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신문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우리 기초적인 이 영장문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겁은 많이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 시간에 배운 게 없으니까 복습은 뭐 없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문장 만들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문장 너무 길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영어라고 할 때 단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제일 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제일 작은 단위는 단어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word라고 말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뭐 2개,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구라는 말입니다. 보통 phrase라고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단어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 즉 어떤 행동의 주체와 그 행동이 함께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문장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 보통 sentence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라는 것을 뭐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잘게 쪼개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word, 그 다음에 phrase, 그 다음에 sentence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sentence는 특히나 주어와 동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물론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top, run 뭐 이럴 때는 주어가 없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주어가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라 생략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문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센텐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즉 주어와 동사를 가진 우리 그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또 여러분이 주어가 뭔가 동사가 뭔가 많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주어하고 동사 그리고 그 밖에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보통 문장을 이룰 때 꼭 필요한 그런 또 우리 필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요소가 주어죠. 주어는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그 문장의 주인. 다시 또 바꿔 말하면 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동작이나 행동 상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 뭐뭐는, 뭐뭐은, 뭐 이가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어인데요. 영어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 즉 우리가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또 영장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명사나 대명사, 즉 명사를 가리키는 우리 또 대명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동명사, 그 밖에 또 명사절, 이런 것들이 주어의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동사가 필요하다. 자, 동사는 뭐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나눠요. 자, 비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뭐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동사, 많이 쓰이는 동사고요. 조동사는 뒤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 또는 비동사를 도와준다. 그쵸? 도울조. 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 그런데 동사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은, 자, 비동사나 일반 동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지만 조동사는 항상 그렇죠. 다른 동사들과 함께 쓰여야 돼요. 말 그대로 혼자 설 수 없는, 붙어 다니는 그런 동사를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 3가지가 우리 또 합쳐져서 이 동사의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장을 구성하는데 또 필요한 요소가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목적어가 있었어요. 자, 동사는 물론 형태에 따라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가 또 일반 동사는 2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자동사,
하나는 타동사, 즉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동사 자리에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왔으면 당연히 목적어도 와야 되는 거죠. 목적어는 우리가 뭐뭇을, 뭐뭐을, 뭐뭐에게 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바로 동사가 하는 행위의 대상을 가리키는데요. 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즉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목적어에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또 작문할 때 뭘 목적어로 만들어야 되지? 여기 뭘 넣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때 이거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게 뭔가라고 봤더니 보어.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보어. 네. 이 뭘 보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격 보어로 나누기도 하고 목적격 보어를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으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으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네 가지가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정말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주어와 동사. 사실 이 목적어나 보어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이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어와 동사 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주어와 동사, 이 문장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만 끝낼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제일 많이 또 쓰이는, 자주 볼 수 있는 비동사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는 거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동사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잠깐 정리를 하고 갈까요? 자, 비동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할 때 이다에 해당하는 그런 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는 주어는 그렇죠. 뭐뭐이다라는 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뭔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즉 보어가 꼭 와야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그냥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고요. 단독으로 주어와 함께 둘만 쓰일 수는 없고요. 뒤에 반드시 보어를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를 이용한 문장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동사를 쓰신 뒤에 그 다음에 보어, 이런 형태의 문장을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동사는 비동사를 써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또는 작문을 할 때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주어는 보어이다. 네, 주어는 보어이다 또는 주어는 보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런 문장을 만들 때 이러한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동사라고 하는 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자,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뀝니다.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딱 한 형태만 있으면 좋을 텐데 주어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맞는 우리 비동사를 써주셔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뭐 명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명사나 대명사일 때 좀 형태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 이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주어가 나일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그렇죠. 나일 때는 am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너일 때는 are라고 하는 비동사 사용을 하고요. 그 또는 그녀일 때는 is라고 하는 비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are를 사용을 하죠. 나의 복수는 우리죠. 우리일 때도 are를 사용을 하고요.
너의 복수는 너희들. 형태는 같은데 너희들이라는 복수 마찬가지로 are를 사용을 하죠. 물론 그들이라고 할 때도 are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시면 they를 여기다 쓸까요? 나눠보시면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주어가 단수일 때, 즉 한 사람일 때와 주어가 여러 사람일 때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크게 대표적으로 it이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주어를 내세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is라고 하는 우리 비동사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명사에 해당하는 the flower이라든가 the bird라든가 the book이라든가 이런 또 이 주어가 올 때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에 해당하니까 is라고 하는 비동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보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자, 명사, 형용사, 토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오늘은 형용사를 이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바쁘다. 나는 바쁘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자, 일단은 나라고 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칭대명사 I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바쁘다. 바쁘다. 뭐뭐이다. 뭐뭐하다에 해당하는 비동사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I일 경우의 비동사는 현재형일 때 지금 현재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 때 am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 am 그런데 바쁘다, 바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우리가 그렇죠. busy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동사하고 인칭 대명사는 I am 이렇게 떨어뜨려서 쓸 수도 있지만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축약형이라고 부르는데 I am의 축약형은 I'm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는 바쁘다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쁜이라고 형용사는 그 자리에 두고 이 앞에만 you are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너는 뭐뭐이다. 너는 뭐뭐하다. 마찬가지로 you아도 우리가 좀 줄여서 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apostrophe 쉼표를 위에 올려 쓴 것과 같은 apostrophe를 쓰시고 그 다음에 지우시고 you are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he나 she도 마찬가지. 그녀는 바쁘다. 그 사람은 바쁘다라고 했을 때 he is 또는 she is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he apostrophe s 그리고 she apostrophe s 이렇게 줄여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장을 쓰실 때는 말이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항상 대문자로 써주셔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쁘다라고 하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we 그리고 뭐뭐 하다에서 are busy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들은 바쁘다. 그럴 때는 they are busy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처음 시간에 뭐뭐는 뭐뭐하다, 주어는 뭐뭐하다, 뭐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어 자리에는 뭐 꼭 형용사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학생이다. He is a student 와 같은 student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형태의 문장 만들기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어지는 우리 영어 만들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꼭 다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우등생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